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립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네. 가는 것만 가는 시장인 것 같고요. 이렇게 또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은 확실하게 2차 전지만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맞아요. 코스피, 코스닥 분위기는 예. 좀 다르게 마무리가 된 가운데 확실히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가면서 코스닥은 다시 한번 900선을 훌쩍 뛰어넘었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시청자분들은 또 반으로 갈립니다. 이거 네. 올라타가지고 수익 내신 분들은 좋은데 얼마나 더 갈까? 약간 그런 불안감. 불안하지. 또 지금 어떤 다른 쪽에서는 이거를 그래도 따라갈까? 지금이라도 저기 있지만 따라갈까? 이렇게 하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남이따도 굉장히 바쁘게 여러분들의 종목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의 종목은 오늘 어떠셨나요? 지금부터 저희만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토마토 투자 자문의 박준현 운영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네. 워낙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특히나 에코프로 이제 100만 원 훌쩍 넘었지. 세상에. 포스코 그룹주들 와. 난리가 났지 하니까 정말 궁금한 내용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저희 종목 진단 달려갑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이 사이에 나 좀 올라탈까요? 올라타고 싶은 종목 있으시다면 매수 문의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화 상담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지금 145명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난주에 했던 스피드 종목 진단의 네. 약자. 예, 수종진. 예, 이거 그냥 미시네요. 예, 수종진 오늘도 오늘도 만나러 가죠? 왔다. 예, 네. 한 20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만세 이런 분도 계시고 네. 또 종목을 또 바로 올려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서 말 나왔던 종목이죠. 뭐 PMT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올라와 있고 네. 약간 생소하게 다날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잘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또 오늘따라 지금 벌써부터 저는 좀 처음 보는 닉네임들도 많이 올라와 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모두 환영하고요. 지금 이렇게 또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시는 만큼 저희가 정말 알찬 정보들 전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전 접수한 종목부터 보시겠습니다. 아까 이미 힌트가 조금 나갔습니다. 네. 예, 바로 포스코 퓨처 M이 되겠습니다. 따당. 정말 정말 빠밤. 정말 하는 퓨처스러운 종목이죠. 오늘 상승률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오늘 정말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의 진짜 최후의 승자, 찐 승자는 포스코 그룹주들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포스코 퓨처엠 오늘도 두 자릿수의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45만 8천 원의 거래를 마쳤네요. 근데 지금 7647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 되겠는데 네. 이분은 31만 7천 원에 사셨습니다. 예, 바로 저기입니다. 저기서부터. 잘 사셨네요. 한번 급등하고 조정이 나올 때 네. 들어가신 거네요. 기가 막히게 들어가신 것 같고 15%의 비중이라서 지금 아주 훌륭하게 44.48% 옆에 네. 저게 새빨갛게 지금 수익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7647님께서 이 종목을 처음 매수하신 거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어허. 옛날에 포스코 케미칼 때부터 이 종목들을 계속 눈여겨보면서 매매를 하셨었고 그랬군요. 주가 지지부진해도 매도를 한 다음에 이게 또 상승을 하는 거예요. 열받죠. 그러니까 이제 억울해서 이제 5월 달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장기 보유 가능하고요. 장단기 고점이 어디일지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라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포스코 퓨처에 많은 분들께서도 축하드리고 이걸 또 포퓨 줄여서 귀엽다. 이렇게 또 포퓨. 하기도 하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포스코 퓨처엠과 관련해서 두 분의 키워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준현 운용역께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키워드를 잡고 계십니까? 예, 수직 계열화로 잡았습니다. 수직 계열화. 알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는요? 저는 양극재, 음극재, 멀티플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운용님 어떻게 키워드를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일단은 이 종목이 다른 여타 양극재 관련 종목 중에서 상당히 프리미엄을 좀 받고 있거든요. 결국은 포스코 그룹 내에 수직 계열화로 인한 프리미엄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좀 먼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7월 11일인가요? 포스코 그룹에서 2차 전지 관련 배터리 데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거기에서
양극재, 응급재와 관련해 가지고 캐파를 대폭적으로 좀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캐파를 더 늘리겠다. 그렇죠. 2030년대까지 양극재를 기존에 65만 톤인가 된다 100만 톤 정도까지 늘리겠다고 그랬고 음극재도 37만 톤 정도까지 늘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이제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수요가 있다는 것 자체는 예. 예사가 최근에 이제 수주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거의 지금 한 106조 원 정도 수주 잔고를 좀 확보를 했다 그래요. 106조면 많은 거예요? 일단은 예사가 지금 매출액이 2025년도 기준에서 가이던스 기준에서 3조 정도 예상합니다. 2025년도 기준에 가지고. 그러면 100조 원이니까 2025년도가 만약 13조 원이면 네. 2026년도나 20조 원 될 거고 그쵸. 그다음에 2027년도는 뭐 30조 원이라든가 네. 그래야지 100조 원을 2030년도가 소화를 할 수 있을 정도니까 야, 장난이네요. 상당히 좀 많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예사가 이제 본격적인 캐파 자체는 2025년도부터 실적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은 지금 당장 1분기 때도 어닝 쇼크가 나왔고 네. 2분기 때 조만간 실적 발표를 하겠지만은 2분기 때도 지금 가이던스가 상당히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를 달성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거든요. 요즘 좀 힘드네요. 네. 대부분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실적이 안 좋게 나왔지만은 전반적으로 양극재 관련 종목들이 메탈 가격이 하락에 따라 가지고 그 영향을 2분기 때 영향을 받고 있고 다른 여타 양극재 관련해서 또 3분기 정도까지 메탈 가격 하락 때문에 영업이 자체는 안 좋습니다. 근데 네. 포스코 그룹은 포스코 케미칼 같은 퓨처엠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 같은 게 앞서 얘기했다시피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NF 같은 경우는 2분기보다 3분기 때 영업이 감소폭이 더 크거든요. 가이던스 대비해서. 현재 네. 전망치로 따지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20% 정도 더 안 좋게 나옵니다. 마진이 많이 떨어지네요. 예, 가이던스가 떨어지면 이제 어느 정도 저 부합하는 쪽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근데 포스코 퓨처엠만큼은 그래도 3분기 때는 가이던스에 부합하고 오히려 더 좋아질 거라는 전망인데 그 부분 자체가 앞서 제가 키워드에서 얘기했던 수직 계열의 효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사 자체는 아무래도 포스코 그룹을 통해 포스코 홀딩스를 통해서 네. 핵심 광물인 리튬을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올해 같은 경우 거의 포스코 퓨처엠이 들어가는 원재료 80% 정도를 포스코 그룹에서 받을 수가 있다는 쪽이거든요. 되게 좋네요. 그래서 니켈 같은 경우는 60% 정도. 네. 결국 내년도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아르헨티나 광산을 통해 가지고 리튬을 가공해서 들어온다 한다면 네. 거의 포스코 그룹을 통해 가지고 거의 포스 퓨처엠 같은 경우는 원재료 자체를 거의 무난하게 조달한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유리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타 반면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NF 같은 경우는 네. 자체 광물 조달률이 25% 30% 정도 채 안 되는 쪽이니까 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 회사의 향후 성장성과 더불어서 현재 주가에도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어떠냐? 앞서 얘기했다시피 수지 잔고가 워낙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하겠지만은 네. 일단은 이 회사 그 실적을 보시게 되면 제가 양극재 주요 대표적인 3사들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표를 제가 오늘 주가 상승분을 감안해가지고 제가 가이던스를 참고를 해가지고 좀 계산을 했거든요. 귀한 예. 시간입니다. 예. 일단은 그 2025년도를 참고하는 게 낫겠죠. 현재보다는 왜냐하면 성장을 하니까 2025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매출액 12조 원 정도 예상합니다. 일부에서는 13조 원 정도까지 예상을 하는데, 근데 올해 매출액이 5조 6천억이니까 거의 2년 후에는 100% 이상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의미라고 좀 봐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PER로 본다 한다면 47.7배입니다. 오늘 주가 45만 8천 원인가요? 이렇게 본다 한다면 47배. 그 다음에 PBR이 주가 순자산 대비 PBR이 9.2배 되는 수준이고 시가총액은 35조 5천억이니까 에코프로 BM을 이제 추월을 했어요. 네, 네. 반면에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PR이 2025년도에 40배 되는 수준, PBR은 10.7배, 그 다음에 시가총액 32조 원, 그 다음에 LNF가 주가가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LNF는 지금 거의 시가총액 8조 6천억밖에 안 되는데 갭이 많이 벌어졌죠. 근데 LNF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주가 싸다고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PER 기준에서 2025년도 13.7배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럼 세계 중에서는 3등이네요. 이 부분이라고 꼴찌라는 얘기죠. 꼴찌네, 꼴찌. 좋게 얘기한 거죠. 이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에코프로 BM이라든가 포스코 퓨처엠이 주가가 많이 가느냐? 네. 저는 그 부분 자체를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봐요. 자, 최근에 공매도가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특히 에코프로 너무 올라간 것들.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공매도 잔고를 주요 양극재 회사들 LNF,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네,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공매도를 좀 체크를 해봤는데 네. 예, 중요한 것 자체가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얼마만큼 그래야지 잔고가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예. 예, 근데 현재 지금 LNF 같은 경우는 비중은 상당히 많습니다. 5.4% 정도. 네. 예, 공매도를 많이 쳐놨다는 거죠. 예. 현재 공매도 금액이 4,470억이고 시가총액이 8조 6천억이니까 5.4배.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거 보시게 되게 되면 공매도 금액은 7,190억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35조 5천억이니까 네. 시가총액 대비해서 2.4% 많지는 않아요. 아까 LNF가 5%랬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올라간 부분 자체는 결국 에코프로가 끌고 가니까 함께 덩달아서 올라간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네. 근데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이 공매도 잔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에코프로 BM이 1조 4천억이고 에코프로가 1조 3천억인데, 근데 이제 그 양극재 주요 기업들이 앞서 얘기했다시피 제가 최근에 공매도 추이를 봤더니 공매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다는 자체는 뭐냐면 공매도 쇼퀴즈가 유입되고 있다. 공매도 같은 쇼커버가 있고 쇼퀴즈가 있는데 네. 쇼커버링 자체는 어느 정도 만기가 된다든가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경우에 자동으로 상환되는 경우고 쇼퀴즈는 뭐냐면 주가 급등하다 보니까 더 이상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어쩔 수 없이 또 사는 겁니다. 네, 이게 맞아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네. 위험 관리 차원에서 소시퀴즈가 자금이 유입된 거예요. 오늘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애국인 투자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랬군요. 공매도 자체를 애국인 투자가들 공매도를 많이 쳐놨거든요. 상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양한 측면에서 지금 이 우리 포스코 퓨처엠뿐만 아니라 이 양극재 모든 전체적인 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고 예. 또 워낙에 직접 분석하신 자료까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으니까요. 네. 잘 참고하시면 아주 쏠쏠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비교하니까 확실합니다. 맞아요, 어디가 잘 맞아요. 나갈 건지도 솔직히 좀 보이는 것 이거 같아요. 다른데 정보 없어요. 아, 그렇습니다. 자료 없어요. 방금 거 캐치하십시오. 네. 네, 자, 어쨌든. 자, 다음 김민준 전문가인데 양극재, 음극재, 멀티플이라고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볼게요. 결국은 이제 주가 밸류에이션을 어디까지 줄 수 있을 것이냐 여기를 좀 기결이 될 것 같고요. 그쵸. 오늘 뭐 박준현 님이 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거의 뭐 100%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 분석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지금 110점으로 올려주셔야죠. 그 여러 양극재 회사들을 좀 보게 되면 네. 주가 왜 오를까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일단 그 오르는 거 즐기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 감내가 되면 본인들이 아, 진짜요? 매매하면 된다. 위험한 족 같은데. 저는 위험해서 하지 않습니다. 네. 다른 쪽으로도 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까 저 숏스키즈가 네. 거의 저는 100% 맞다고 보는 쪽입니다. 지금 그 제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금감원에서도 전화 올 수 있으니까 네. 뭐냐면 지금 공매도할 물량이 없어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무차익 공매도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할 만큼 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손실률이 극대화되니까 갖다 팔지는 못하고 그렇죠. 울며 겨자 네, 먹으시고 다시 또 사는 사야 이 되죠. 효과 네. 때문에 계속 이제 가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피로도나 부담감은 분명히 있죠. 그렇죠. 네. 이 세 업체 모두 다 저는 LNF를 제외하고는 매매 영역이라고 보는 쪽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같이 이제 31만 원대 사오신 부분들은 네. 저가에 사셨잖아요. 그렇죠. 한참 전에. 언제 사셨냐? 우리 시청자님 보시면 5월 달에 사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눌림목 매매를 했는데 시세 분출이 조금 더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지도 장단기 고점 목표가가 궁금하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저는 오늘 단기 목표가를 좀 세워왔는데 아마 추세는 좀 이어갈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양극재, 음극재 동시 생산 가능한 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포스코 퓨처엠은 여기에 대한 분명히 효과를 보고 있고 다 해요. 그다음에 이제 수직 계열화 이 측면도 저는 원자재 쪽이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네. 이런 원자재 공급이 아르헨티나 이제 호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원활해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우호적인 환경, 이 효과도 또 받고 있고, 그다음에 포스코 그 쪽에서 말한 계속적인 캐파 증설, 이것도 효과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 성장성 메리트는 다 성장성. 2차 전지 성장성에 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선님 솔직히 고민하는 부분은 저는 이거 물어보고 싶거든요. 주가가 지금 46만 원인데 내일 차익 실현이 나와가지고 키 맞추기로 가요. 예를 들어. 네. 네. 지금 급등락이 심하거든요. 전부 다. 그러면 수익률이 굉장히 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포스코 퓨처엠에 예를 들어 30만 원까지 다시 빠진다 이거예요. 그냥 조정 구간으로 좀 갔다가 다시 50만 원, 60만 원 가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 다른 양극재 가지고 계신 분들 다 이걸 물어보고 싶거든요. 감내 안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수익이 지금 40몇 프로가 났는데 한 2주 사이에 빠져버려.
차익 실현을 저울질 해야죠. 그렇죠. 저는 이게 네. 맞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은 안에 실적 중에 내화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극재, 음극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화물. 내화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 포스코 퓨처엠도 분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있거든요. 어, 그래요? 네, 진짜요? 음극재 부분을 좀 따로 떼어내지 않겠느냐. 한 회사에서 다 안 하고요. 그렇죠. 어. 음극재 부분을 떼어내면 당연히 돈이 들어오죠. 그렇죠. IPO 상장하고 이러면 그렇죠. 돈이 될 그렇겠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왈가왈할 부분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고요. 근데 뭐 그거는 포스코 쪽에서 결정할 거고 2분기 실적은 분명히 안 좋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메탈 가격, 특히나 이제 판가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분명히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럼 단기적으로 실적이 좀 안 좋으면 성장주들은 뭐 하루 이틀 정도 주가가 좀 밀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부분도 상당히 무시는 못하겠죠. 수익률도 줄으시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장기 투자에 가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다. 네. 근데 결국은 단기 시세 부분을 지금은 저울질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에 대한 꿀팁까지 좀 전해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운용형이 앞서서 이제 아주 멋진 자료를 통해서 양극재 3사의 비교 자료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도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음극재 시장에서의 포스코 퓨처엠의 위치나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음극재 자체는 원래 크게 주목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음극재 생산 기업은 이제 포스코 퓨처엠밖에 없는 쪽인데 현재 양극재가 대부분이고 음극재가 네. 또 전체 2차 전지 쪽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도 언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자체는 포스코 퓨처엠 자체는 음극재보다는 양극재와 관련된 부분이 주가에 거의 80~90% 정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음극재 부분 자체는 좀 무시해도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군요. 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양극재가 원래 포스코 퓨처엠이 음극재부터 시작을 했는데 양극재 네. 쪽에 이제 캐파가 훨씬 증가가 좀 되면서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NF를 훨씬 추월하는 2030년도 정도 가게 되게 되면 네. 추월하는 쪽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극재에 집중을 하면서 포스코 퓨처엠 근데 지금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우리 대응 전략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이 시청자님 수익을 더 키워갈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빠르게 수익을 미리 챙기는 게 좋을까요? 이게 포스코 퓨처엠을 주가 싸냐 비싸냐를 볼 때 딱 저는 이걸 비교해 보면 얘기하고 싶거든요. 일단 시가총액이 되지 않습니까? 앞서 이제 35조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코스피 종목이 현재 기아차가 시가총액이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 정도로 네,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회사가 확 그래요. 나네요. 앞서 폴레 이제 퓨처엠이라는 회사 자체가 포스코 그룹의 내화물 회사였거든요. 네네네. 포스코 용광로 쪽에 들어가는 내화물을 공급한 회사였는데 2차 전지 쪽으로 나가면서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 회사인데 2차 전지 쪽으로 회사가 사업을 확장한 것 자체가 불과 2년 3년밖에 안 되는 쪽인데 현재 시가총액으로 기아차를 추월했어요. 그 정도까지 주가가 올랐다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기아차를 살 거냐, 포스코 퓨처엠을 살 거냐, 좀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죠. 그래요? 그 정도로 그러게요. 좀 많이 올랐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트렌디하네 진짜. 예, 그렇죠. 근데 이걸 전략으로 얘기한다 한다면 그러다 현재 시장이 주도주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네. 예, 앞서 지금 공매 쇼스퀴즈가 들어온 것 자체가 초기 단계인 것 같거든요. 보니까요. 또 있을 수도 있겠네. 에코프로 BM을 제가 봤더니 공매도 잔고가 시가총액 6% 넘어갔다가 지금 5.3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다른 것도 지금 에코프로도 이게 자료 자체가 공매도 자체가 오늘건 반영이 안 된 거니까 2, 3일 께 지금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좀 더 유입이 좀 될 것 같아요. 이제 손실관리 차원에서 주가가 워낙 급등하니까 네. 결국 에코프로가 저는 100만 원을 돌파를 하니까 다른 쪽도 덩달아서 지금 쇼키즈가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이 추가적으로 그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 외국인 공매도 쇼키즈가 들어온다 한다면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포스코 퓨처엠도 기업의 가치를 떠나서 어느 정도 오버슈팅이 좀 나올 수가 있지 않겠는가. 분명한 거는 네. 현재 개인적으로 따라 사는 것 자체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는가. 다만 시장에서 주도주기 때문에 또 여기다 대고 쉽게 팔라는 얘기도 못 합니다. 어차피 그거 앞서 아닙니다. 얘기했다시피 수지장과 106조 원이면 네. 2028년도, 30년도까지, 2025년도까지가 제가 2025년도까지 주가는 반영됐다고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근데 수지장고가 106조 원이니까 앞서 2025년도에 매출액 13조 원이면 최소한 2028년도 가게 되면 매출액이 30조 원 정도가 넘어갈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영업이익이 회사가 수직 계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훨씬 높거든요. 10% 정도 나오게 되면 3조 원 정도 이익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3조 원이면 현재 30조 원 정도의 시가총액은 충분히 설명이 좀 되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주가 자체는 우리가 2028년도까지 보고 대응하기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또 이후에 어떻게 또 이 산업 자체가 현재는 지금
우리나라 양극재사들이 블루오션 산업이지만은 또 경쟁회사가 들어오면서 레드오션 산업에서 전개될 수 있는 그것도 불확실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 측면에서는 일단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리면 네. 일단은 그런 어떤 스퀴즈와 관련된 것들이 들어온다 한다면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 돌파했기 때문에 네. 52만 원 정도까지는 개인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익절을 한다면 42만 원대가 보시면 올해 4월 중순에 여기를 돌파하면서 상승했거든요. 네. 42만 원을 이탈을 하게 되게 되면 뭐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은 약간의 차익성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차익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다만 중장기적으로 좀 뭐 2년 3년이나 투자하신다 한다는 거는 좀 더 일정 비중을 이제 가져가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가져가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요. 김민지 전문가 여쭤보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어쨌든 간에 지금 단기적으로 뭐 이 실적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줄 수 있다 이런 포인트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수급 쏠림 지속 가능성 포스코 그룹주들 좀 계속 될 거로 보십니까? 이것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네, 뭐 될 것 같고요. 제가 요새 좀 분석이나 상담하는 스타일이 네.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뭐 분석 스타일은 바뀌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갈 때까지 가보자. 이게 이런 말 안 하셨잖아요. 네, 이건 앵커님하고 조금 똑같아요. 저도 네, 되게 갈 때까지 가보자. 순한 이게, 맛이셨는데. 이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지금은 그러니까 뭐 우리 시청자님이 이거 가져가시면서 뭐 지금 감내가 되시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가 봐요. 갈 때까지 가보자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우려되는 게 이런 것 좀 우려했거든요. 제가 대표적인 대한민국에 있는 경제 방송 중에 잘 그런 전문가들 말 안 하거든요. 네. 싫어하니까 정부에서 저 완전 공매도 반대론자입니다. 아 그렇군. 네, 매번 말하는데 정말 공매도 반대론자예요. 거의 뭐 보면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 무차익 공매도 이런 거 정말 많고 그냥 벌금 시원하게 내버리고 이러거든요. 네. 결국 공매도 하는 사람들이 다 이겼어요 지금까지. 그랬군요. 근데 지금은 못 이기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특이하죠. 네. 네. 특이합니다. 뭐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신사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럴 때 해답은 뭐냐면 장기 성장성 부분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까 네. 차익 실현 좀 하고 싶은 분은 반 파는 게 답이에요. 그렇군요. 단기적으로 내일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적 잘 나오거나 가이던스가 우호적으로 나오면 확 주가가 오르겠죠. 또 뜰 거란 말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내일이 피날레를 좀 찍고 아.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하면 네. 내일 정도에 피날레 찍을 때 한 절반 정도 팔아놓고 네. 장기로 끌고 가고 싶으면 또 떨어지면 또 사시면 되죠. 아 그렇군요. 네, 이 밸류에 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소재를 산다 그러면 저는 LNF를 살 것 같거든요. 저는 내가 보유해서 부담감이 있으면 저는 무조건 팝니다. 네. 확신이 없잖아요. 부담감이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우리 수장님이 이걸 가져가던데도 별로 부담감이 없다. 갈 때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목표가만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기 목표가는 48만 원 제시토록 하고요. 예. 손절가보다는 익절가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익절가를 좀 써왔는데 익절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 저는 단기입니다. 장기로는 목표가를 세우지 않았고요. 내일 뭐 익절가는 43만 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포스코 퓨처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다 장기적으로는 다 괜찮다고 하셔요. 그런데 이제 당장을 좀 보여드리는 건데 보유 의견을 두 분 다 주셨고 그리고 수직 계열화 효과로 우리 박준현 운영께서는 목표가 52만 원 그리고 손절가 42만 원 제시하셨고요.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 멀티플 요거로 관련해 가지고 김민준 전문가는 목표가 48만 원, 손절가 43만 원. 어떻게 보면 우리 전문가님 약간 시청자 맞춤이긴 한데 약간 매운맛으로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 진단, 수종진 달려갈 거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전화상담 02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우리 김태호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DR텍인데요. 3,720원의 비중 5%입니다. 부담 없는 가격이죠. 지금 오늘 3,000원 이하로 떨어졌는데 맞아요. 부담 없는 비중 어쨌든 3,000원 이하로 떨어졌는데 보유를 해야 되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11%나 그야말로 큰 폭의 하락을 했죠. 근데 크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위에서 떠 있다가 그 밑으로 깨고 내려와 버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더 내려갈 수도 있겠다. 차라리 손절해야 되나 이런 감정선이 아니실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박준현 운용력계 이 DR텍 앞으로의 어떤 미래 한번 좀 쳐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예산은 이제 의료용 디렉터라고 디렉터라는 것 자체는 의료용 우리 화면 보는 걸 겁니다. 있어요. 이쪽 의료기기용 그렇다 제조 회사예요. 네네. 이게 의료기기 쪽으로 좀 분류가 좀 돼 있는데 회사가 주가가 급등했다 급락이 나왔는데 이게 이 종목이 이제 결국은 이제 펀드멘탈과 무관하게 주가가 좀 올라가 최근에 이제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면 덩달아 올라간 것 같거든요. 이 종목들에서요. 네네. 이제 실적이 안 따라준 종목들이 좀 떨어지고 있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탄탄하게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쪽인데 회사가 디렉트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마진이 크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의료기 회사들 최근에 급등한 주식들 뭐 클래시스라든가 루트로닉이라든가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가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의료기 살려면 제가 맞아요. 원택을 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원택이라든가 관련 종목 의료기기 회사들 영업이익률이 무려 40% 50%입니다. 40%. 어마어마해요. 근데 회사는 작년도 매출액이 895억 원에 영업이익 49억이니까 영업이익률이 영업이익 5%예요. 마진이 없는 의료기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경쟁력이 떨어져요. 지금 영업이익률이 낮으면 네. 경기가 안 좋고 경쟁회사가 들어오게 되면 할인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적자가 나면서 네네. 이제 시장에서 영업이익률이 가장 낮은 회사부터 시장에 도태가 되거든요. 예, 그런 회사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회사가 그 주가가 그 2,000원짜리인데 싼 주식이 아닌 이유 자체가 액면가 100원짜리 회사입니다. 대부분 코스닥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영업 액면가가 500원이잖아요.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따지면 대체로 따지면 주가가 520, 530, 13,000원짜리 주식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따지면. 그리고 회사가 주가는 2,000원짜리지만 시가총액이 오늘 주가가 12% 급락했지만은 2천억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49억 간 회사고 올해도 지금 1분기 때 실적 자체가 18억이니까 작년도 거의 엿비쌀 것 같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다 주가 떨어진 이유 자체가 회사가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최근에 공시를 보시게 되면 네. 전환사채 청구 행사가 들어오잖아요. 이게 아마 물량이 나왔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도 보시게 되게 되면 또 전환사채를 또 발행을 했어요. 200억 정도를. 계속 물량이 나온다는 겁니다. 잠깐 제가 전자공시설에 들어가 봤는데 전환사채 물량 자체가 3분기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의 900만 주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일부가 지금 이제 전환됐으니까 몇 주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900만 주도 계산해야 되거든요. 900만 주 계산하게 되면 회사 발행 주수가 7,200만 주니까 네. 10% 이상의 물량이 증가되고 또 200억을 전환사채를 발행했으니까 네. 현재 주가 2,000원대 감안하게 되면 또 얼마죠? 1,000만 주 가까이 될 겁니다. 네. 200억이니까 그렇죠? 대충 전환가 감안 1,000만 주가 또 늘어나요. 예, 그래서 이 종목 주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주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낙폭 가대에 따라 반등이 좀 나올지 모르겠지만 3,700원대까지는 반등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반등 시 매도 의견인데 일단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추격 매도는 하지 마시고요. 전환사채 물량 때문에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매도할 수 있는 가격 자체는 일단 손실을 각오해야 될 것 같습니다. 21동 평선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아마 3,200원대 정도 올라오면 네. 그 가격대에서 손절하고 나오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DR텍 전환사채 때문에 이렇게 될 확률이 있다고 좀 말씀 주시면서 손절가 3,200원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최대한 손실 줄이고 나오시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저승사자님께서 오셨는데요. 무섭네요. 해성 DS 예. 가지고 가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65,500원이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세요. 기업 분석과 투자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낮은 가격에 사신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이 상승에 좀 같이 따라 타신 건데 네. 그 이후에도 그래도 해성 DS 잘 올라가면서 오늘도 8% 넘는 상승 나왔고 갑니다. 7만 원 뚫고 올라갔습니다. 역시나 계속해서 좀 고점 높여가고 있는 해성 DS인데요. 예. 앞으로 투자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이거는 뭐 좀 과감하신 것 같은데 잘 하셨습니다. 이 종목은 가는 종목이 맞죠. 그래서 얼마 안 되셨네요, 사신지 보니까. 네. 7월 한 10일경에 사시겠는데 21선 놀림목대 사신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뭐 음봉도 한 4거래 정도 진행되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까지 타진을 하면서 사신 것 같은데 기업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반도체 패키징 서브스트레이 뭐 얇은 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하고 있고 전장용 리드 프레임. 그래서 일명 차량용 반도체 종목으로도 분류가 됐던 쪽입니다. 네. 근데 여기는 일단 전장용 리드 프레임 쪽이 굉장히 고수익성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래서 실적이 별로 감소하지 않습니다. 올해 1분기 때 좀 두들겨 맞았는데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고요. 네. 올해 지금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쪽이거든요.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쪽에도 여기는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없어요. 올해 안 좋은 쪽이 10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네. 작년에는 PER 3배였습니다. 워낙 후실적이어서. 그리고 2025년 기준으로 실적이 정상화되면 PER 7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주가는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눌림 목구간대 잘 잡으면 저도 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네. 한 5만 5천 원까지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21선에서 가격이- 반등을 한 거죠. 이제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버리는 거죠. 뭐.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과감하게 21선을 잘 잡으셨고 추세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 종목은 더 간다. 신고가 영역까지 도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 신고가가 작년 4월에 찍었던 74,700원입니다. 네. 여기 돌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목표 주가 75,000원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사신 가격부터 약 한 25% 정도 수익이 더 난다는 거죠. 지금부터도 한 5, 6%더 수익 날 수 있다. 네.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PER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주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계산을. 뭐 10배 정도 됐을 때 어디까지 주가가 갈 것이냐. 이거는 이제 장기 투자의 목표가거든요. 네. 근데 시청자님 지금 잡은 가격으로 봤을 때는 장기 투자의 지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목표가 75,000원. 손절가는 따로 제시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성 DS 더욱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점 뚫고 75,000원까지 목표가 전해드렸고요. 단기 투자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봉치님께서 신흥 SEC 올려주셨는데요. 네. 48,500원에 10%입니다. 최근에 횡보할 때 사신 겁니까? 어쨌든 앞으로에 대한 주가 전망을 부탁드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리튬 이쪽에 또 연결이 돼가지고 최근 트렌드를 따라서 종목들을 여러 개 보시다가 고르신 게 아닐까 생각이 네. 들고 이 가격대로 한번 수익이 났다가 떨어진 건지 아니면 떨어진 다음에 또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사신 건지 타점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님, 신흥 SEC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신흥 SC는 2차전지 관련 종목이고요. 2차전지 특히 이제 삼성 SDI에 헝가리 법인에 점출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삼성 SDI의 그 각형 배터리와 관련해가지고 예사가 그 배터리의 폭발 방지를 하는 그런 안전천 역할을 하는 제품을 생산해요. 중요한 거네요. 예.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각형이라는 거죠. 제가 이따 오늘 히든 종목에 있어서 저는 원통형 쪽에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네. 원통형을 사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때문에. 네. 예, 내 종목은 각형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70%예요. 예. 그래서 실적은 증가가 좀 되는데 네네. 예, 그렇게 빠르게 증가되지는 않고요. 형태가 중요하군요. 이게 예사도 뭐 말레이시아라든가 이제 헝가리 쪽에 법인이 진출해 있어서 결국 이제 삼성 SDI 투자 전개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성장을 하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모멘텀 자체가 약하다. 네, 그런 측면이고요. 실적은 우상향하니까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예사가 이제 작년도에 재작년까지 실적이 좋다가 작년도에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1분기 실적을 좀 보게 되게 되면 실적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영업이익 89억 나왔거든요. 예사가 보면 작년도에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오다가 작년도에 좀 안 좋게 나왔었는데 1분기 때 실적이 한 68억 나오면서 작년 대비 증가세가 전개가 됐고 2분기 때도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니까 길게 가고 있으면 손해는 안 봅니다. 근데 좀 답답하죠. 주가 자체 모멘텀이 크지 않아서. 예. 요즘 시장 자체가 모멘텀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실적도 그래서 모멘텀이 수반된 종목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다만 이제 실적이 괜찮은 주식이니까 중장기적으로 보유도 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일단 보유 전략이고요. 일단은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52,000원인데 직전 고점까지는 꾸준히 우상향 할 겁니다. 기업 가치가 증가된 회사니까 길게 보면 56,000원이니까 단기적으로는 52,000원을 목표 주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신흥 SEC 중기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지루할 수 있다라고 지루함 주의를 얘기했지만 그래도 수익으로 갈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네.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빠르게 만나볼 텐데요. 네. 이번에는 돌다리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아. 돌다리 하니까 또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된다라는 속담이 생각나면서. 신중하신 분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예. 또 상담 신청해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돌다리 두들겨볼 종목은요, 바로 DNT라는 종목인데요. 매수를 잘 하셨더라고요. 수익 잘 보고 계세요. 예. 오늘 또 DNT가 워낙에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쵸. DNT 매수하신 가격은 17,800원이고요. 비중을 25% 담으셨습니다. DNT가 지난주부터 갑자기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줬고 그러네요. 오늘도 20%나 뛰어오르면서 31,000원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제 시청자님께서는 한 달 전부터 좀 상담을 계속 꾸준히 받아오면서 팔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 유상증자에 대한 이벤트와 함께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네, 저도 뭐 진짜 쉬운 진단에 한번 들고 나가봤고요. 네. 그대로도 주가가 좀 갔는데 이 사신 영역의 차트를 좀 봐야 되겠는데 오늘 제가 이 종목을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방송을 좀 안 보신 것 같아요. 공개 방송에서 이 종목을 이제 설명드렸는데 신규 진입은 불가능 영역입니다. 지금부터는. DNT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사회에서 봤을 때도 이제 레이저 로칭 장비를 가장 먼저 개발한 회사입니다. 노칭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약간 전국 공정보다는 이제 조립 공장의 가장 선두격 앞에 있는 레이저 노칭 장비를 개발한 쪽인데, 네. 여기 지금 차트 모습을 보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 궁금하신 게 유상증자 부분이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 구주주는 제가 9월 4일, 9월 5일로 알고 있어요. 예. 지금 유상증자 가액은 14,000원대로 좀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동그라미 2개 쳐놨습니다. 여기 가격대가 지금 16,000원에서 17,000원대거든요. 시세에서 조금 위에서 사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마 62동 평균선에서 사신 것 같아요. 여기서 사신 분들은 유상증자 받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유상증자 받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DNT 같은 경우는 장기 시세 분출 영역으로 갑니다. 예. 지금 시세가. 그래서 지금 DNT는 신고가예요. 네. 그렇죠. 우리 신다님은 약간 스윙 부분에서 그 주가 눌림목 구간에 잘 잡았어요. 장기 시세를 분출 가는 거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세가 아직 죽지 않았거든요. 예. 지금 이제 뭐 밸류에이션 부담감은 좀 더해지겠죠. 그러면 요즘 트렌드 같은데 그때 증자 상황마다 트렌드가 있습니다. 뭐 초반에는 2020년에 물적 분할하면 주가가 조금 망가지고 네. 네. 그때는 그랬어요. LG 왁청할 네. 때는 확 망가지고. 그게 트렌드죠. 네, 트렌드가 있었고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는데 지금은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캐파 증설하겠지 이렇게 기계를 좀 시키면서 더 가는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상증자 가액 자체가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에요, 우리 시청자님한테. 좀 재밌네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유상증자 좀 받아가지고 좀 끌고 가시는 전략. 그게 더 좋지 않나. 정 부담스럽다. 그럼 지금 수익이 많이 나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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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희 한 80% 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중이 25%니까 그냥 과감하게 절반 정도 챙겨놓고 그걸로 유상증자 받으시면 돼요. 아, 어느 정도 수익을 그렇죠. 챙긴 다음에. 유상증자 뭐 받을 수 있는 건 좀 줄어들겠지만 네. 소환이 네, 좋네요. 그렇죠. 그 돈 갖고 더 받으시면 돼요. 그렇구나. 그러면 12.5%는 정리하고 12.5%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네. 그 판 돈 갖고 속된 말로 수익 난 돈 갖고 사는 거지 그냥. 뭐 그런 부담 없죠. 그러네요. 부담 없죠. 그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장기 시세 분출하러 가는 권역이기 때문에 이것도 갈 때까지 가보자. 틀림없이 주가는 지금 권역보다 더 높은 데로 갑니다. 네. 오늘 종가가 31,200원이잖아요. 부럽네요. 당장 내일이라도 이건 주가 더 가는 쪽이에요. 이제 유상증자 이후에 가격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겠죠. 네, 네. 지금. 근데 시장되면 절반 받았고 판돈으로 받았고 유상증자 부담 없죠. 장기 시세 또 눌림목위에 분출하러 가는 거니까 그 전에 그래서 한번 좀 터는 과정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네, 이 종목은 틀림없이 더 간다. 유상증자 네. 받으시고요. 네. 목표 주가 이제 설정하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은 목표 주가를 밸류로 설정할 수는 없는 권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추정 밸류를 좀 해보건데 작년에 지금 내년에 18배고 지금 2025년 기준으로 보면 13배 정도인 것 같거든요. 15배 대입해가지고요. 최종 매도 목표가는 지금보다 더 10% 정도는 상승 여력이 있다. 3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참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부러워요, 그죠? 약간 처음에 축하드립니다 느낌이 있었는데 점점 방송 점점 오래 하다 부러워요? 보니까 부럽다. 나도 저기 좀 서 있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 생각. 돌다리님도 참 부럽습니다. 일단은 유상증자 받고 계속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미리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긴 다음에 계속해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이 부담 없이 상승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종 목표가는 35,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저희 예, 목소리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자,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GI 이노베이션이요. GI 이노베이션. 약간 생소한데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21,000원입니다. 21,000원이요. 이게 그 5월쯤 들어가신 겁니까? 아니면 6월 아니요, 넘어서? 지금 4월에 들어갔다가 최근에 한번 지금 추가로 매수해서요. 많이 내려가서 한번 추매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21,000원의 비중은요? 비중 10%입니다. 10%. 자, 그럼 GI 이노베이션 어떤 점을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네. 앞으로의 좀 전망이나 이런 것 좀. 가격 전략도 같이 궁금해가지고. 붙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준영 운용역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측면을 딱 한 가지만 좋게 보시고 사셨습니까? 일단 여기는 면역 항암제뿐만 아니라 네. 그
바이오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술 수출이나 이제 마일드스톤도 받고 있어서 일단 컨센 자체가 2024년에 굉장히 좀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보고 좀 예, 알겠습니다. 일단 대충 알고 계시네요. 회사 공모 가격이 얼마인 줄 알고 계시죠? 네네 13,000원. 13,000원이었죠, 요새. 네, 예. 이 회사 혹시 이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보호이스 네네. 물량 체크해 보셨어요? 네? 보호이스 물량 대충 상장하게 되면 3개월, 6개월. 예. 네. 예, 보호이스 물량은 당장 나오는 물량은 없죠? 네. 예,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1년 이후니까. 이게 네. 대주주 지분율이 엄청 약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대주주 지분율이 7%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예. 다른 유통 물량이 좀 많다는 의미인데, 예사가 이제 앞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면역 항암제와 관련해 가지고 예사가 이제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보니까 2019년도에 중국 기업한테 약 7억 9천만 불 정도의 기술 로열티를 수출했더라고요. 면역 항암제 관련해 가지고. 네네. 근데 아직 그게 이제 우리 시청자 좋게 본 이유 자체가 2024년도에 아마 그게 좀 자금이 들어온다는 측면을 우리가 예상하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마일스톤 부분 자체는 이제 그게 이제 들어올지 자체는 이제 임상 실험 중간적 거기서 예사가 임상 1단계인가 넘겼으니까 네.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성공하느냐에 따라 들어오는 거니까 불확실한 부분도 있죠. 그런 데 있는 거고. 일단은 예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공모하면서 자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바이오 종목들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안 좋게 보는 것 자체는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이제 고금리 상황이니까 최소한 2, 3년 정도는 고금리 상황이 진행된다는 국면 쪽에서 그 안에 버틸 수 있는 회사들, 적자가 나더라도 주주들한테 손을 안 벌리고 증자라든가 전환사채를 발행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회사들은 기다릴만 하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당장 올해 적자가 나가지고 자본 잠식 당할 위험에 빠지면서 증자라든가 전환사채 발행할 회사들 같은 경우 위험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어떤 종목들은 제가 조심하자는 얘기 쪽인데 예산은 이제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공모했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왔을 거고, 근데 올해 적자가 작년도에 800억 적자 났고요. 근데 회사가 2012년도, 2021년도 1,500억 적자 났고 작년도 800억 적자 났고 올해도 지금 800억 적자예요. 이대로 회사가 상장 안 했으면 예산은 비상장으로 있었으면 회사가 생존하기 힘들겠죠. 결국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공모자금을 받았으니까 당분간 여유가 생겨요. 근데 올해 공모자금이 공모자금이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에 950억인데 780억 적자 난 걸 감안하면 약 1,000억 가까이가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이번 증자를 통해서. 그래서 좀 1년, 2년 정도는 버틸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 얘기했던 내년도에 900억 정도 자금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안 들어오면 내년도 자본 다 까먹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그래서 장기 투자해서는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 적자폭이 크거든요. 연년에 평균 예사가 2020년도 이후에 평균 적자폭이 800억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앞서 올해 공모했으니까 1,000억 정도 자금이 들어와서 1년 정도 버틸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시청자님 2024년도에 돈이 들어오면, 마일스톤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안 들어오면 또 이제 회사가 주주들한테 돈을 벌려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악순환이 전개되는데, 그래서 저는 단기 투자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이만한 어떤 기술 로열티 관련해 가지고 로열티 수출한 회사들이 꽤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ABL 바이오를 얘기하거든요. ABL 바이오가 7, 8건 정도의 기술 수출이 한 10종이 넘습니다. 근데 주가 못 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차장님 잘 알고 사셨는데 이것까지 장기 투자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공모 가격이 13,000원이다. 앞서 13,000원 결정했다는 것 자체는 그거 중국에서 7억 9천만 불 로열티가, 기술 로열티가까지 계산해서 13,000원 적정 주가를 잡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는 의미 있게 저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매도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현재 시가총액이 다른 여타 이제 바이오 기업과 비교하면 4천억짜리 회사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가지고 큰 세를 내기는 조금 약간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시 낙폭가 일단 바닥은 조금 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약간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 자체가 21,000원 정도 이 수준 정도가 좀 되지 않겠는가. 21,800원 정도, 900원 정도 이 가격대에 저는 장기 투자보다는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정도로 저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변수가 하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좀 더 해보시면서 감안하시면서 더 장기로 가더라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해결되셨습니까?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네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GI 이노베이션
굉장히 많이 좀 분석을 하면서 들어가셨는데 또 새로운 또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빠르게 볼게요. 이번에는 한온 시스템 진단하겠습니다. 꿈꾸는 사포님의 종목이고요. 9,100원에 20% 가지고 계세요. 한온 시스템 오늘도 9,110원에 거래를 마쳤고 계속해서 횡보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워낙에 또 19,000원대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좀 지지부진합니다. 우리 꿈꾸는 사포님께서도 너무 지루하게 안 갑니다 라면서 남겨주셨는데요. 진짜 안 가네요. 김민준 전문가님, 이 종목은 왜 이렇게 안 갈까요? 못 가죠. 못 가요? 네, 이거는 제가 요즘 분석할 때 간다 이러면 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네.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바닥권에 대한 인식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닥권에 대한 건 만들어줬고 우리가 먼저 항상 글로벌 시장을 보고 기업 내용을 먼저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인 건 항상 제일 마지막에. 그러면 시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여기가 이제 열 관리 시스템 쪽에서 1인자인데 한온 시스템 하면 실적도 좋아요. 근데 자동차는 제가 강의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항상 자동차 부품주가 현대 기아하고 비슷한 밸류에이션을 평가받거나 네. 그거보다 좀 싼 종목들. 대표적인 게 화신이나 성화혜택. 이건 2025년에 가도 현대 기아차보다 밸류가 쌉니다. 비슷한 수준이거나 네. 4배이거나 예. 지금. 여기는 뭐냐 한온 시스템. 여기는 2025년 가도 11배, 12배예요. 지금 20배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자동차 부품에 관해서 실적도 우상향도 1분기 실적도 잘 찍었어요. 예. 화신도 잘 찍었죠. 우상향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이 다 우상향이 돼가는데 안에 뭐 전환사채라든지 회사채라든지 이런 내용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밸류적으로 자동차 부품에서 봤을 때 비쌉니다. 비싸니까 흔히 말하는 주포 세력, 외인 세력, 뭐 기관 세력 안 오죠. 그러니까 수급이 붙지를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연기금 하나도 없고 기관도 하나도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만 있지. 빨간색으로 된 게 개인 투자자거든요. 파란색으로 된 건 외국인 기관이에요. 아예 없어요. 완전히 갈렸네요. 네, 진짜. 개인 투자자. 왜? 기술적인 걸 많이 본다는 거죠. 여기가 지금 이제 바닥 하방 경직성 좀 확보했구나. 네. 지금. 근데 밸류가 비싼데 상대적으로 수급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여기 안 온다는 거죠. 실적이 지금 좋아졌지만 그러니까 경기 침체 국면에서도 비싸니까. 1분기 때보다 훨씬 실적이 좋습니다. 예. 작년에 지금 300억 찍었는데 올해 1분기 때 600억 찍었거든요. 네. 2배가 올랐어요. 근데도 비싸니까. 2배가 오른데도 비싸니까 외인이나 기관 세력들이 오지 않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하방 경직성 정도가 만들어졌지만 시세를 분출할 이제 시세 초입부긴 하겠죠. 네. 근데 이 밸류에이션을 위로 견인하면서 지금 이제 실적이 계속 우상향 되니까 밸류가 주가가 높아지면 그렇죠. 비싸지겠죠. 맞아요. 20배, 25배까지 과연 견인차를 할 것이냐.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끼가 별로 없다. 그래서 아직 못 간다. 단기 시세 정도 가능하겠죠. 어느 정도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들썩들썩하게 되면 네. 리바운드 정도. 그래서 리바운드 나온 흔적은 있습니다. 여기. 어디까지 갔냐. 한 100원까지 갔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더 힘을 쓰면 한 11,000원 정도까지. 그래서 큰 시세를 지금은 기대하기 어렵다. 저는 보유 의견은 드리겠는데 아마 지루하실 거예요. 단기 반등 목표가 1,5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지루할 땐 떠나야죠. 지금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번째 으차하고 힘내주면서 10,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1,500원 정도에서는 매도하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예 비싸군요. 자, 다음은 현경님께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올려주셨는데요. 네. 85,000원에 30%예요. 그러니까 비중이 적지가 않으신 그런 상황이고요. 높이 사셨네요. 네, 이게 85,000원대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게? 작년. 2022년 5월 정도쯤 이때쯤 가격대가 우선 제일 먼저 걸리는데요. 네. 지금 향후 전망 알려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같이 조원희님께서도 같은 종목으로 이분은 좀 다행히 좀 낮습니다. 64,000원, 네. 15% 조금 반등 나오는데 추가 매수할까요? 예. 두 분의 이 온도 차가 좀 드러나는 그러네요. 그런 멘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두 분을 속상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2차 전지도 차별하죠. 정말 그러게 지금 가는 말입니다. 거는 양극재 종목들이 주고 최근 들어서 이제 장비 예.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쪽이고 네. 소재 관련 종목 쪽은 어떻게 보면 양극재 외에는 거의 주목을 못 받아요. 맞아요. 롯데 머티리얼즈 일렉포일 기업이죠. 마찬가지고 뭐 첨보라든가 전해질 기업
엔캠도 마찬가지고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많이. 분리막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SK 아이테크는 약간 좀 올라왔던 것 같고. 네. 하여튼 뭐 양극재 세상이다 보니까 한쪽으로 이제 쏠리면 옛날에는 함께 갔던 건데 전혀 지금 다른 쪽은 지금 중심 못 잡고 있는 쪽이거든요. 소재도 갈렸어요? 일단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이제 롯데그룹으로 인수하면서 좀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1분기 때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영업이익 한 60억 정도밖에 안 나왔을 거고 또 단기 순손실 아마 400억 정도 났다 보니까 또 네. 요즘 롯데가 좀 자금 사정 에 문제가 생기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롯데 네. 건설 그 때문에. 중에서는 포스코가 좀 잘 나가는 것 같고 네, 그렇죠. 롯데가 좀 약해요. 롯데그룹이 뭐 자금 사정 얘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만큼 맞아요. 롯데건설로 인해 가지고 롯데 쇼핑 주가도 지금 형편없는 꾸준히 거고 그러게 많이. 롯데케미칼도 지금 소개와 업황이 안 좋아서 회사 대주주가 롯데케미칼이거든요. 이제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네. 이제 롯데로 인수하고 난 다음에 본래 이제 기업을 인수하게 되게 되면 그 손실 부분 자체를 다 털어버리거든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작년 4분기와 올해 2분기까지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분기 때 영업이익 60억에다가 단기 순손실 300억을 냈거든요. 결국은 이제 1분기 때 다 손실 부분을 잘 정리했으니까 예. 2분기 때는 실적은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는데 근데 이제 앞서 양극재 관련 종목들이 2차전 쪽에서 원재료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양극재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일렉포일이라든가 뭐 전해질이라든가 관련 음기재라든가 관련 종목들을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미약하거든요. 네. 예, 그런 또 부분들이 또 성장성 측면에서 다른 양극재 관련 종목들 연평균 40% 50% 성장하는데 이들 종목들은 20% 30%밖에 성장하는데 안 하는 거고 또 작년도 같은 경우 예사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 때가 비교보다 매출액이 그 20% 감소를 해버렸거든요. 작년 1분기 때 매출액 2천억이었고 영업이익 216억인데 1분기 때 1636억 20% 감소했고 앞서 영업이익은 작년도 216억인데 60억으로 뚝 떨어졌으니까 네. 주목을 못 받죠. 결국 이 종목의 주가가 실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아마 이제 2분기 때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나온다 그러면 주가가 좀 반등하지 않겠다. 현재 2분기 전망치는 다른 여타 종목들 앞서 양극재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 1분기 때도 안 좋고 2분기 때도 안 좋고 3분기 때까지 안 좋을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은 그래도 전망치로 따지면 1분기 때 61억에서 132억 정도 턴어라운드예요. 이게 나오면 주가는 좋네요. 그때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보입니다. 뭐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비중이 30%에 85,000원이니까 추가 매수를 좀 물어보셨는데 약간 뭐 추가 매수도 해도 된다고 봐요. 21평선에서 올 때 되고 좀 올라왔는데 추가 매수는 조금- 64,000원인 분. 예, 85,000원은 안 되고. 53,000원대 정도가 뭐 저점으로 보여지는 거니까 네. 추가 매수해도 충분히 이 종목은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고 현재로서 봐서는 기술적으로 지난번에 갔어야 되거든요. 7월 예. 5일 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그때 58,900원이었거든요. 근데 네. 저도 우리 이제 그 방에 들어오신 분 이 종목 가지고 들어오신 분 계셔가지고 네. 그래요? 팔아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58,500원에 반만 팔아보세요. 그랬거든요. 결국은 예. 좀 더 갈 줄 알았으면 밀어갈 건데 결국 밀려버리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아마 그분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여기서 밀려버리기 때문에 당장 58,000원대가 저항선을 작용할 것 같고 근데 여기는 뭐 쉽게 돌파를 하겠죠. 일단은 시장 자체가 지금 양극재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고 있는 쪽인데 결국은 순환매가 돈다 한다면 이 종목 2분기 실적이 나온다 한다면 6만 67,000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보유하시고 네. 단기적으로 6만 5천원까지 일단은 보유하시고 물리신 분들은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분기 실적 전망에 대한 턴어라운드 전망을 좀 내주시면서 우선 보유 그리고 추가 매수 하시고 싶으시다면 그것도 오케이 사인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자, 이렇게 해서 예. 1부 종목 진단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숨차네요. 말 그대로 수종진 제대로 달려온 진짜 것 빨랐어요. 같고요. 네. 2부에서도 저희 계속해서 스피드하게 달려가 볼 거고 네. 2부 첫 번째 종목은 두 분께 모두 진단 받을 수 있는 특별 진단입니다. 네. 어떤 종목 해드릴 건지 예고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이 종목도 참 지루하고 답답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코스피 네. 200의 중형주 후성이 되겠습니다. 후성입니다. 예, 후성에 후성.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하시고 2부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 오.